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밖에 바람이 조금 선선해졌고, 귀에 살짝 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밤엔 조용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건 다리와 허리의 약화였어요.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에구 소리가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걷는 것이 귀찮다고 느끼기 시작한 제 자신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장소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도쿄의 밤 10시든 강릉의 새벽 5시든 그 순간을 상상하며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에서 나오는 잔잔한 바람 소리를 배경으로 오늘 밤의 여행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제일 괴로웠던 건 제 몸이 마치 남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는 종아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죠. 예전엔 어디든 걸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 앞 편의점조차 등산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노화가 스며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야. 노년의 지혜란 게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불편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걸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악어똥을 선크림처럼 피부에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던 거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야말로 행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사르코페니아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지금의 제 상태가 딱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근육량이 줄고 근력이 떨어진다. 이건 단순한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질병처럼 대처해야 할 문제였어요. 방치하면 보행 능력을 잃고 낙상골절, 나아가 요양생활까지, 심지어 생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일어설 수 없게 된다는 건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탱하는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쯤 근처에 사는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활발하던 사람이 지금은 거의 외출도 못하고 말수도 줄었다고 하더군요. 내일은 나의 이야기일지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매일 10분만 산책을 해보자. 걸음수가 아니라 바람을 느끼는 걸 목표로. 또한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했어요. 그 작은 변화가 몸 안 어딘가에서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어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자신을 바꾼 변화였거든요. 지금은 매일 근처 신사까지 왕복 30분 걷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저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니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고 걷는 게 힘들다면 제발 나이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육은 몇 살이든 다시 자라납니다. 작은 노력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해줍니다. 그리고 저처럼 걷는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 어깨에 엎여 바라보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키가 훌쩍 커진 기분에 세상이 훨씬 넓어 보이던 그 느낌.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말려낸 지팡이의 의지에 아주 천천히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근육은 결국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그 의문은 어느새 저를 하나의 단어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사르코페니아라는 말이었습니다.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다는 분들은 많지만 정확한 뜻이나 중요성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르코페니아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억스, 살, 근육, 플러스 피니어, 감소. 즉, 문자 그대로 근육이 줄어드는 상태를 뜻하죠. 하지만 단순히 노화라 말하기엔 너무나 무섭고 실제로 방치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위약적 상태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똥징도 건강장수의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남성의 약 32%, 여성의 약 48%가 사르코페니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서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절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 장기 요양이나 와상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 증가, 암 치료의 생존율 저하 및 수술 후 합병증 증가. 이 모든 것이 사르코페니아와 관련된 최신 연구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연구에 따르면 사르코페니아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와 호르몬 이상에 의한 신체 내 메커니즘의 이상이 깊게 관여한다는 결과까지 밝혀졌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나이 탓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이걸 알고 난 뒤로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 근육은 괜찮은 걸까?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 누구나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의자 일어섬 테스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직접 해보시겠어요? 앞정 준비물, 팔걸이가 없는 의자 하나, 스마트폰 또는 타이머, 시간 측정용. 의자에 앉아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합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팔걸이에 대지 마세요. 가능한 빠르게 일어서기 앉기를 5회 반복합니다. 걸린 시간을 측정하세요. 단, 일어설 때는 반드시 무릎을 완전히 펴고 정자세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한 분은 꼭 주의하세요.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만약 12초 이상 걸리셨다면 사르코페니아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희망이니까요. 저도 처음엔 15초가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바른 자세로 반복한 결과 지금은 10초 이내로 가능해졌어요.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잠깐 화제를 돌려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실은 우주 비행사들도 무중력 상태에서 근육이 급격히 약화되는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누워 지내는 것과 우주에서의 무중력. 이 두 상황은 모두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근육 감소의 원인입니다. 즉,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식습관도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됩니다. 다음 파트부터는 당신의 근육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침식시켜가는 위험한 음식들을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먹고 있는 평범한 그 음식이 당신의 몸에서 근육을 몰래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위험한 음식, 바로 가공육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자주 보이는 하얀 햄, 짭조름한 베이컨, 그리고 아침 식사에 자주 등장하는 소시지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가공육을 자주 먹곤 했습니다. 편하고 맛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공육이 근육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공육에는 질산염, 나인나잇이라는 방부제가 흔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식품의 색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소변 문제만이 아닙니다. 신장이 약하면 몸 안에서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미 존재하는 근육조차 분해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 근육을 만들지도 못하고 기존 근육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식습관이 만든 악순환입니다. 특히 고소하게 구운 베이컨, 맥주와 함께하는 짭짤한 소시지.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한 끼의 선택이 10년 후 나의 걸음걸이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다름 아닌 단팥빵, 크림빵 같은 과자빵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오후에 살짝 출출할 때 커피 한 잔과 함께 빵 하나. 손에 쥐기도 쉽고 맛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편리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과자빵의 주재료는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적인 성분들이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은 그것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몸은 점점 인슐린의 작용에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면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근육으로 바뀌는 대신 소모되거나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과자빵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이 없는 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음식들을 텅 빈 칼로리라 부릅니다. 배는 부르지만 우리 몸을 만들 수는 없는 음식. 바로 과자빵이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과자빵을 간식으로 즐기기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의 다리 근육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습관, 바로 아침 식사는 바나나만 일하는 식단입니다. 그나마 안 먹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바나나는 에너지,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해서 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때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을 지속하면 몸은 지금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카타볼릭 상태라고 부릅니다. 몸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분해하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로 식사를 끝낸다면 우리 몸은 그것을 에너지로 쓰고 남은 단백질은 받지 못한 채 근육을 스스로 깎아먹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플러스 두유 플러스 볶은 콩가루, 콩가루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달걀찜, 삶은 달걀, 두부 요리 등 단백질을 포함한 식단.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한 끼의 습관이 당신의 다리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 노인들은 걷는 속도와 기립 능력이 확연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식사를 해왔는가가 당신의 10년 후 모습을 결정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처럼 조심해야 할 음료들, 특히 운동 후에 마시는 그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위험한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음료.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는 스포츠 음료입니다. 운동 후의 갈증 해소용으로 혹은 더운 여름철 탈수를 막기 위해 스포츠 음료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서도 가끔 권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왠지 몸에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스포츠 음료 안에 당신의 근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정체는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 하이 프룩토스 코언 시러프입니다. 이 성분은 설탕보다도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음료수나 가공식품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의 분비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이미 지난 파트에서 설명했듯이 인슐린은 근육을 만들기 위한 필수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계속 급상승하면 인슐린은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을 먹어도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흡수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스포츠 음료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거기에 식이섬유처럼 흡수를 늦춰주는 성분도 없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더욱 쉽게 일으킵니다. 물론 여름철 더위에 탈수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섭취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특히 운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근육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위험한 식품. 조금 아프지만 꼭 이야기해야 할 부분 바로 술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하루의 끝에 가볍게 한 잔, 그 맛과 기분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한 잔이 근육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알코올은 단순히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의 근육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mTOR, mTOR라는 신호 전달 시스템을 억제합니다. mTOR는 식사로 들어온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도록 지시하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스위치가 꺼진 상태로 유지되고 그 결과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술은 강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데 이때 같이 배출되는 미네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은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즉, 술을 마시는 순간 단백질은 근육으로 바뀌지 않고 수분과 미네랄은 몸에서 빠져나가며 근육은 말라가고 약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예 술을 끊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을 조절하고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마시는 습관을 일주일에 23회로, 식사 중 가볍게 12잔 정도로, 술을 마신 날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수분 보충을 충분히. 이 정도만 지켜도 당신의 근육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위험한 식품. 가공육, 과자빵, 바나나만 먹는 아침 식사, 스포츠 음료, 술. 이 5가지만 줄여도 근육 손실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근육을 회복시키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5가지 위험한 식품을 알아보았고, 이제는 반대로 근육을 되살리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고등어라고 놀라셨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에 담긴 통조림 고등어, 즉 수분 타입만 해당됩니다. 된장,
간장, 고추 조림 등의 양념이 가득한 고등어 통조림은 오히려 염분이나 당분이 많아 건강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물 담긴 순수한 고등어 통조림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왜 이 고등어가 근육에 좋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품질이 단백질입니다. 고등어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가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고등어는 정말 탁월한 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오메가-3 지방산, EPA와 DHA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해줍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 EPA에는 근육 분해를 막아주는 작용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고등어는 근육을 만들 뿐 아니라 보호하는 힘까지 가진 귀한 식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매일 고등어를 먹는 건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간단한 활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고등어 된장국. 된장국을 끓일 때 고등어 통조림을 살짝 넣어보세요. 생선 특유의 향도 거의 없고 풍미는 깊어집니다. 고등어 플러스 나토 조합. 나토 한 팩에 고등어 한 조각을 함께 비벼 먹으면 단백질 플러스 오메가3 플러스 효소의 조합으로 근육에 딱 좋은 최고의 한 끼가 됩니다. 고등어 샐러드. 채소와 함께 고등어를 올리고 올리브유나 레몬즙을 뿌리면 가볍고 상쾌한 단백질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특히 통조림은 유통기한도 길고 조리도 간편하기 때문에 매일 한 끼에 넣기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노인분들을 진료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나이 들면 뭐든지 귀찮고 복잡한 건 못하겠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간단하게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통조림처럼 가성비 좋고 조리 필요도 없고 근육에도 좋은 음식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운동 없이도 식사만 바꾸어도 근육은 회복됩니다. 그 시작이 이 한 캔의 고등어일 수 있다는 것 믿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근육 회복 음식 두 번째, 고구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육 회복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간식으로도 인기 있는 고구마. 하지만 그 진짜 가치는 단순한 간식 그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당이 많아 혈당에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백미나 식빵에 비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즉, GI 지수, 혈당 지수, 간하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의 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아미노산을 세포 속으로 데려다주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구마는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다음과 같은 근육 친화적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C 세포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며 특히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전분에 쌓여 있어 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음. 칼륨,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 식이섬유, 장 건강은 물론 당 흡수를 느리게 해 혈당 조절에 기여. 제가 진료실에서 80대 할머니에게 추천드린 고구마 활용법.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놓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매일 아침 고구마 한 조각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변비도 없어지고 다리도 덜 저려요. 고구마는 준비도 간단하고 응용도 쉬운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매일 질리지 않게 먹는 팁을 소개할게요. 아침,
구운 고구마 한 조각과 두유 플러스 미소 된장국. 점심, 고구마를 잘게 잘라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기. 간식, 고구마 조각을 냉동실에 넣어 차가운 구운 고구마로 즐기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할 수 있는가? 입니다. 복잡한 요리, 힘든 다이어트는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마처럼 단순한 식습관은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어야 진정한 건강의 발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고구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주요 식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음식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장수의 음식, 근육의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해 지나쳐버린 음식 속에 오래 걷고 오래 살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고구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육 회복에 탁월합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인슐린 민감도를 유지, 열에 강한 비타민 C로 회복 속도 증가, 칼륨과 식이섬유로 전신 건강 서포트, 무엇보다 매일 먹기 쉬운 친근함,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두 번째 한 걸음. 바로 오늘 저녁 작은 고구마 한 조각으로 시작해보세요. 자, 다음은 근육 회복을 도와주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식품.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몰랐던 음식, 콩가루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근육 회복 음식은 바로 콩가루, 키나코입니다. 콩가루는 말 그대로 볶은 콩을 곱게 갈아낸 가루인데요.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떡이나 밥에 뿌려 먹는 전통적인 음식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노란 가루 안에는 노화된 근육을 부드럽고 강하게 되살리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100g당 약 35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공급원으로 유명한 닭가슴살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흡수율도 높고 소화도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바로 이소플라본, 아이소플레이본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 뼈를 강화하여 골다공증 예방,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도와줌. 실제로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 이 콩가루를 활용한 식단은 골밀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이긴 하지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혈관계 건강과 근육 보존 측면에서는 모든 연령층, 모든 성별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콩가루를 일상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드릴게요. 아침 식사에 두유 플러스 콩가루를 섞은 단백질 음료. 밥 위에 콩가루 한 스푼을 뿌려서 고소한 풍미 추가. 오이나 무나 나물 무침 위에 가볍게 콩가루 톡톡. 된장국에 소량 섞어 부드럽게 단백질 강화. 심지어 요거트에 섞어 디저트처럼 먹는 것도 가능.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콩가루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은 곧 익숙해지고 계속 먹다 보면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작은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무가당 콩가루를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국산 혹은 유기농 대도 원료를 쓰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효과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잠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매일 콩가루와 말차를 섞은 음료를 아침마다 마신다고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무릎이 덜 시큰거려요. 이런 말을 한 어르신이 TV에 출연하면서 한때 일본 마트에서 콩가루 품절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전통 식재료 속에는 위대한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콩가루 한 스푼으로 100세 근육을 만드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리하자면 콩가루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집니다. 고함량 식물성 단백질로 근육 생성에 탁월, 이소플라본으로 뼈와 관절 보호, 활용법이 다양하고 맛도 좋아 지속 가능성 우수, 가격도 착하고 구하기 쉬움.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근육을 되살리는 3가지 음식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고등어 통조림, 물에 담긴 것, 고구마, 콩가루. 이 3가지는 누구나 쉽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음식입니다. 몸에 좋으면서도 지갑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진짜 건강 습관 바로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총 5가지 근육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음식과 3가지 근육을 되살리는 건강한 음식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 살짝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핵심만 쏙쏙 요약해서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3단계 행동 계획을 제안드릴게요. 명중 먼저 복습부터 해볼게요. 가위표 근육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보존제 성분, 아질산 나트륨 등 이 신장 기능 저하 근육 생성 방해. 단 과자빵, 특히 설탕과 밀가루가 주재료. 인슐린 저항성 근육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흡수 저하. 아침 바나나 단독 식사. 단백질 결핍 체내 근육 분해 가속, 카타볼릭 상태. 스포츠 음료, 고과당 액상과당. 혈당 급등, 인슐린 기능 저하 근육 생성 차단. 과도한 음주. MTO아어 억제 플러스 수분과 미네랄 손실 근육 합성 방해. 이러한 음식들을 모두 완전히 끊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자세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싹 그렇다면 내일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고도 강력한 3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하얀색 체크표 제한 1. 아침 식사에 단백질 추가. 바나나만 먹던 아침 이제는 콩가루 플러스 두유 음료. 혹은 삶은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연어 구이 한 점. 단백질은 아침부터 섭취하는 게 하루 내내 근육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달걀 작은 변화지만 몸이 힘을 받는 느낌을 곧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얀색 체크표 제한 2. 일주일에 2번 고등어 데이. 1. 월요일 앤드 목요일은 고등어 통조림 요리 날로 정하세요. 된장국에 넣어도 오케이, 무조림으로 살짝 끓여도 오케이. 물에 담긴 고등어 캔만 고르시면 됩니다. 간장, 된장 맛 X. 물고기 고등어는 EPA, DHA로 근육을 지키고 신경계도 안정화시켜줍니다. 하얀색 체크표 제한 3. 간식을 고구마로 바꾸기. 달콤한 과자 대신 찐 고구마 한 조각. 한 입 크기로 잘라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당이 땡길 때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요. 군고구마 자연스러운 단맛에 포만감까지. 이 작은 간식이 근육 분해를 멈추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도와줄 팁 하나 드릴게요. 하루 한 가지 바꾸기 원칙을 실천해보세요.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콩가루 두유 시작. 내일 소시지 대신 두부 반찬. 모레 고구마 간식 준비.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뒤에는 정말로 달라진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음식이 나에게 정말 맞는 걸까? 지금 내 몸 상태는 어떤가? 하는 불안이 드신다면 지역 보건소나 영양사 또는 가까운 내과 선생님께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강은 개인의 유전자, 체질, 생활 환경에 따라 반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근육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쉬었어. 이 음식 좋아. 운동 너무 무리했어. 그 작은 신호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건강이란 결국 몸과 나 사이의 대화를 회복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확성기 최신 연구 2025에 따르면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특정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의 이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곧 적절한 식사와 운동으로 근육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아름답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행동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병들어 있다. 근육 건강에서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체중도 적당하고 외모도 말라 보이는데도 근육은 거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최근 의학에서는 숨은 근감소 비만 혹은 근육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른 손잡이 돋보기 이게 왜 무서운가요? 이건 특히 젊은 세대에서도 조용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 위기입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잦은 다이어트, 단백질 부족 또는 고당분 식사 위주인 식습관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몸무게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본인은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계단에도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이 뚝하고 아프고 기력이 쉽게 떨어지는 젊은데도 내 몸이 낡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바로 이 숨은 근육 감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전등 근육은 연료 탱크 플러스 제동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지 힘을 쓰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근육은 신진대사 조절, 호르몬 반응, 혈당 조절에도 직접 관여하는 생리학적 센터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지방을 연소하지 못하고 혈당도 잘 못 처리하게 되며 면역력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 근육이 부족한 사람은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 호르몬들의 원료도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연구, 근육의 기억 능력,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생리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한번 잘 길러놓은 근육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을 때 빠르게 회복되는 능력, 즉 근육의 기억력, 머셀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어릴 적 수영을 배운 몸은 몇 년 쉬더라도 다시 물에 잘 뜬다. 이와 같은 원리죠. 정지표시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하얀색 체크표 나이와 관계없이 근육 측정을 한 번은 받아보세요. 병원에서 체성분 검사를 받거나 가정에서는 5회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 12초 이상 소요 시 근감소 의심로도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체크표 식단은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아침, 바나나 플러스 콩가루 두유 플러스 계란. 점심, 현미밥 플러스 고등어 조림 플러스 두부 무침. 간식, 찐 고구마 조각 12개. 저녁, 된장국 플러스 나물 플러스 닭가슴살. 하루 3끼 모두 단백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얀색 체크표 운동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일주일 23번, 20분씩. 맨손 스쿼트,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벽 밀기 운동. 하루 5분씩 시작해도 좋습니다. 발자국 당신의 작은 실천이 곧 당신의 미래의 몸 상태를 좌우합니다. 근육은 심장병을 예방하고 당뇨병 위험을 줄이며 치매의 발병률까지 낮추는 그야말로 전신 보호막이자 노후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몸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겉보기에만 건강한 상태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단계인 정리와 결론, 그리고 은은한 엔딩 메시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될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도 함께 제안드릴게요. 토네이도 요약 근육을 지키는 열쇠. 까만색 체크표 피해야 할 5가지 음식.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근육 단백질 분해 플러스 신장 손상. 과자빵류, 단맛빵, 고열량 저영양. 인슐린 저항성 증가 플러스 단백질 흡수 방해. 바나나 단독 아침 식사. 단백질 부족 플러스 근육 소모 진행. 스포츠 음료. 고과당 액당 혈당 급상승 플러스 인슐린 둔화. 과도한 음주. 단백질 흡수 저해 플러스 근육 생성 신호. mTOR 억제. 새싹 반대로 근육을 회복시키는 3가지 음식. 고등어 통조림. 물에 든 것. 단백질 플러스 오메가 3 플러스 EPA, DHA. 고구마. 천천히 흡수되는 당질 플러스 비타민C 플러스 식이섬유. 콩가루, 펀. 식물성 단백질 플러스 이소플라본 부드럽고 강한 근육 형성. 이 3가지를 매일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며 근육을 지탱하고 회복하는 식단을 만들어 나가세요. 근육질 팔뚝 당신의 근육, 지금 이 순간부터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세, 80세, 심지어 90세부터 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몇 달 만에 걷는 모습, 표정, 목소리까지 완전히 달라진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응하는 조직입니다. 그 반응은 단 하나, 당신의 지속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메모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변화. 아침 식사에 단백질 1가지 추가하기. 2. 계란, 콩가루 두유, 삶은 두부 등. 주 2회 고등어 요리 정착시키기. 2. 고등어 된장국, 구이, 샐러드 등. 간식을 찐 고구마로 바꾸기. 입에 넣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두면 편리. 핀자, 이제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루에 단 하나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100세까지 내 다리로 계단도 오르고 시장도 다니고 친구와 여행도 다니고 싶은 당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건강은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고등어 된장국을 끓이는 아침. 고소한 콩가루를 뿌린 바나나 스무디. 쪄 놓은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오후 시간. 그런 사소한 하루의 조각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다시 걸을 힘을 되찾고 숨이 덜 차고 계단을 내려가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건강 여정에 따뜻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